P라인이라는 명령어는 폴리선 명령어입니다. 폴리선 그리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M라인이라는 건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중선이 있어서 가르쳐 드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선 다중선을 잘 안 써요. 쓰는 사람만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중선 쓴다고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가를 피해 갔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평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종종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라 그러면 그냥 중심선 그리고 옵셋하면 돼요. 네, M라인을 하겠다고 시간을 그냥 다 허비하는 거예요. M라인을 그리면 좀 쉬워요. 쉽게 돼요. 근데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 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세팅을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거죠. M라인을 쓰기 이전에 M라인이 잘 안되면 그냥 바로 옵셋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폴리선부터요. 자, 폴리선은 P라인이라고 하죠. P라인 명령어에 대해서 일부를 배웠습니다. 폴리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폴리선에 해당되는 게 렉탱하고 폴리곤하고, 그 다음에 조인 명령어가 이제 폴리선으로 바꿔주는 명령어였죠. 그죠? 자, 이제는 이제 다이렉트로 P라인을 건드려 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안 써요. P라인, P에디트 잘 안 써요. 차라리 조인 쓰는 게 더 빨라요. 자, P라인입니다. 라인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려졌죠?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게 되면 속성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 글로벌 위드 값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바로 폴리라인 특징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자, 수정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자, 클릭했습니다. 넥스트 포인트를 물어보는데 여기 아크가 있고 하프 위드가 있고 랭슨이 있고 언드가 있고 위드가 있습니다. 위드가 폭이죠. 하프 위드는 반폭입니다. 그러니까 하프 위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위드 그랬더니 스타팅 위드 시작점이래요. 10 엔터. 끝나는 부분 10 엔터. 굵은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위드 시작하는 부분 10 끝나는 부분 0.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위드 시작하는 부분 0 끝나는 부분 10. 잘못 눌렀네. 100이라고 눌렀네. 자, 화살표처럼 들어갔네요.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자, 위드 10 엔터 10 엔터. 선의 굵기를 다 제각각 지정해 줄 수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라인 위드 0 엔터. 아니, 라인이래. P라인 위드 0 엔터 위드 10 엔터 0 엔터. 위드 0 엔터 위드 0 엔터 10 엔터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위드 0 엔터 10 엔터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10 엔터
0엔터. 화살표 그릴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자, 클릭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크 기능이 있네요. 각도 1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크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12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지겠죠. 뭐 중심점 지정해주면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을 지정해주면, 네. 그 다음에 라인 있고 라디어스 반지름 20mm. 자, 반지름 20mm인 원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점, 서드 포인트. 자, 마지막으로 다시 라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네요. 그럼 다시 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P라인은 많이 안 써요. 누구 쓰냐면 P-에디트를 씁니다. 자, 이번엔 제가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자, 라인으로 이제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라인으로 하나 그리시고요. 자, P라인으로도 하나,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중간에 저 끊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세 조각이죠.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P-에디트입니다. P-에디트. 그러면 이제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와요. 클로즈, 조인, 위드. 자, 위드. 선 폭의 두께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위드. 다시 선택하고 위드. 자, 위드를 한번 바꿔보시죠. P-에디트. 폴리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오른편에 보면 여기 조인이요. 사실 우리가 쓰는 건 이 조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쓰고 이 조인만 씁니다. 조인. 그리고 다른 폴리선들을 선택한 다음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 하나의 폴리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P라인도 안 쓰고 오로지 P-에디트의 조인만 쓰니까 오토데스크가 명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조인입니다. 조인 명령어는 이 P-에디트의 조인에서 똑 떨어져 나간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입니다. 제가 여기에 중간에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미드 포인트. 자, 트림.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바꿨습니다. 자, P-에디트.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더니, 자, 이렇게 떠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지금 선택한 얘는 뭔가요? P라인이 아니죠. 라인이죠. 라인이니까 P라인이 아니니까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선을 폴리선으로 바꾸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인. 그리고 엔터. 자, 하나로 다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거요. 얘를 쓰는 겁니다. 언제 P라인 쓰고 있어요? 그냥 라인 서클 쓰죠. 라인 서클 트림 옵셋 쓰고 모양 만든 다음에 P-에디트에서 조인. 이렇게 해서 쓴단 말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P라인을 그렸습니다. 폴리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P-에디트. 여기 클로즈 버튼 보이시죠? 지금 보면 어떤가요? 열려있죠? 계곡선이죠? 클로즈를 누르면 폐곡선으로. 근데 다시 보니까 오픈이라고 뜨네요. 누르면 계곡선. 폐곡선, 계곡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전에 그렸던 거이긴 하지만, 자, P라인입니다. 자, 50, 50, 50.
카피.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P 에디트. 자, P 에디트 선택하고 나니까 여기 피트 커브하고 스플라인 커브요. 피트 커브. 다시 얘는 스플라인 커브. 커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카피.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라 그랬고, 그 다음 CV 커브 또는 스플라인 커브라고 하는 것은 접선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거 스플라인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스플라인에 나와 있던 곡선을 P라인에도 똑같이 적용해 쓸 수 있습니다. 자, P라인을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라인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분해하기. 그러면 이렇게 아크로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분해하기. P라인도 분명히 분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분해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엘립스 타원이죠. 자, 조인. 뭘로 들어갔나요? 이거 폴리라인이 아니고 스플라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면 요 접선 보이시나요? 요거 스플라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플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트림. 자, P 에디트. 예스. 조인.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요? 0 세그먼트 에드 투 폴리라인. 폴리라인으로 0개의 세그먼트가 추가됐습니다. 추가가 안 됐죠? 다시 얘기하면 타원은 폴리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타원은 폴리선이 안 돼요. 근데 명령어가 있습니다. P 엘립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P E L L I P S. 네, P 엘립스. P 엘립스라는 명령어는 변수입니다. 이 값을 조절하면 타원으로 그리거나 폴리선 타원으로 그리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P 엘립스라고 했습니다. 자, P 엘립스 그랬더니 0이죠. 값을 1로 바꿉니다. 자, 다시요. 여기 조인하고 얘도 저기가 안 됐구나. 분해하고 조인. 자, 엘립스. 근데 눌러보면 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타원이 아니에요. 폴리선입니다. 이거 폴리선이에요. 이거 폴리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 에디트 조인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다 쓰고 나면 PLS 값을 0으로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누르시면 여기 벽돌의 크기와 벽체의 이해가 나옵니다. 벽돌의 요 옆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면이 여기에요. 여기를 길이면이라고 합니다. 길이면. 그 다음에 여기는 마구리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쌓기면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명칭들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길이면, 그 다음에 마구리면, 쌓기면. 이해되시나요? 벽돌을 쌓을 때 여기 쌓기면에다가 몰타를 넣고, 그 다음 벽돌 쌓고, 몰타를 바르고 벽돌 쌓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몰타를 이렇게 바르고 벽돌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쌓기면이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면은 여기가 돼요. 그래서 길이면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벽돌의 크기가 있는데 표준형, 재래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표준형입니다. 190에 90에 57mm입니다. 설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도면 사이즈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다 외우고 계시나요? 네, 외우는 걸로.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벽돌도 표준형은 외우셔야 돼요.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시험에 한 문항씩은 꼭 나와요. 다음 중 이렇게 했을 때 벽의 두께가 얼마인가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이것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190에 90에 57로 계산하는 거, 계산은 57로 하셔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190에 90에 60으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3mm잖아요. 도면상에서 3mm는 보이지 않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60으로 그냥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줄론이라고 하죠. 줄론이 들어간 경우, 그럼 여기가 200에 100에 70 이렇게 크기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줄론이 들어간 것까지 합쳐가지고 200에 100에 70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190에 90에 57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7호 토막이 있고 반절이 있고 2호 토막이 있고 온장이 있고 반반절이 있고 반토막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7호 토막하고 2호 토막이요. 7, 5 토막이라는 얘기는 75%만 쓴다는 뜻이에요. 벽돌을 전체 4등분하면 3분의 1을 쓴다는 얘기, 4분의 3을 쓴다는 얘기죠. 이게 75%입니다. 2호 토막은 뭐예요? 25%만 쓴다는 뜻이에요. 4분의 1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반전을 길이로 자른 거예요. 길이로. 그러면 여기 반토막이 7호 토막, 2호 토막, 반토막 이해되시나요? 토막으로 나갑니다. 반토막. 반절입니다. 반절은 길이로 나는 거. 그 다음에 반반절. 길이, 그러니까 반절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온장. 온장이라는 얘기는 벽돌 하나를 그대로 쓴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봤을 때 길이면이 보인다고 해서 길이 쌓기, 마구리면이 보인다고 해서 마구리 쌓기. 이해되시나요? 영식 쌓기가 있고 화란식 쌓기가 있고 불식 쌓기가 있고 미식 쌓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영식, 화란식, 불식, 미식. 무슨 뜻일까요? 이거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영식이란 얘기는 영국식 쌓기. 화란은 어딜까요?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합니다. 불식은요? 불식은 불란서요. 불란서가 프랑스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한자로 표기했을 때 불란서가 됩니다. 불식 쌓기. 미식 쌓기는요? 미국이요? 네, 미국. 옛날에는 미국이 쌀미자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한테 쌀을 지원해 줬잖아요.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 폭삭 망했을 때 쌀을 지원했다고 해서 쌀미자를 썼는데 요즘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나성은 어딜까요? 나성으로 가면 편지를 쓰래요. 근데 그 나성이 어딜까요? 나성이요. LA입니다. LA요. LA가 옛날 노래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 써주세요. 옛날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화가 발달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LA로 가면 연락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고 안부 전화 보내라, 안부 편지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면 영식 쌓기입니다.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가장 튼튼한 방식. 가장 튼튼한 방식. 여러분들이 느끼는 영국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영국은 보수적이고 튼튼한 걸 잘해요. 그래서 여기 반절이 아니고 반절이죠. 여기 반절하고 이오토막을 사용하여 끝선을 맞춥니다. 여기 반절 있죠? 그 다음에 이오토막을 이용해서 끝선을 맞춥니다. 화란식 쌓기. 화란식은 네덜란드죠? 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것이 많아요. 기본 패턴은 영식 쌓기랑 동일합니다.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 나오네요. 그런데 7오토막을 사용해서 시공이 간편합니다. 모서리가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씁니다. 불식 쌓기요. 자, 프랑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아름다움의 나라로 인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식 쌓기, 그 불식 쌓기는 한 켜에 마구리 쌓기와 길이 쌓기가 번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예뻐요. 가장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내부에 통줄눈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통줄눈이 생기는 게 단점입니다. 미식 쌓기. 그러니까 뒷면은 영식 쌓기로 하고 여기도 똑같이. 근데 5켜 정도는 길이 쌓기. 5켜는 길이 쌓기, 한 켜는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로 5줄을 쌓는 거예요. 5켜, 5줄을 쌓고, 그 다음에 마구리 쌓기로 한 줄 쌓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벽돌의 수량.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적산입니다. 표준형으로 했을 때 1비 쌓기 1m 제곱당 147개가 들어간답니다. 여기 보면 0.5비, 1비, 1.5비, 2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가 블록의 약자입니다. 0.5비 무슨 얘기예요? 반토막이요. 반토막 쌓기. 1비는 온장 쌓기. 1.5비는 온장에 반토막 쌓기. 2비는요 2장씩 쌓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0.5비, 1.0비, 1.5비, 2.5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요. 얘가 0.5비 쌓기입니다. 얘가 0.5비 쌓기예요. 얘는 1비 쌓기입니다. 얘는 온장의 반토막이죠. 1.5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마른 목골 파란색 들어가 있죠. 얘가 뭐냐면 단열재입니다. 0.5B 단열재 0.5B. 일반적으로 외벽을 쌓을 때 이렇게 쌓아요. 0.5B, 0.5B, 1.0B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1.0B 공간벽 쌓기입니다.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떤가요? 0.5B에 1.0B죠. 1.5B 공간벽 쌓기입니다. 요게 시험 보는 패턴이 요겁니다. 요게 시험 보는 패턴이에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시험 보는 패턴이 요 패턴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런 패턴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가요? 1.5B죠.
이쪽이 1.5B고 0.5B 들어가 있죠. 2.0B 공간벽 쌓기입니다. 그럼 얘가 1.5B잖아요. 그럼 이쪽이 실내가 됩니다. 이쪽이 실내가 되고 이쪽이 실외가 됩니다. 실외 쪽에 단열재가 들어가고 실내 쪽에 벽체가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자, M라인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얘를 그려보시죠. 중간에 이렇게 빗살무늬 들어가 있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얘 치수를 보고 얘를 그리시면서 벽돌의 사이즈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멀티라인은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자, 명령어를 어떤 거부터 쓰냐면 ML 스타일이요. 다중선 유형이라고 합니다. ML 스타일입니다. ML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뉴하고 모디파이를 통해서 수정합니다. 자, 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다중선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죠. W 200이요. W는 벽을 뜻하는 단어고요. 월. 그 다음에 200은 벽의 두께. 200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타트 위드 보이시나요? 이 스탠다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적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스탠다드가 없으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기존의 스탠다드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복사해서 이걸로 수정해서 하나 새로 만드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continue.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 디스크립션 보이시죠? 주석입니다. 여기는 벽 200mm라고 썼습니다. 자, 캡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이 왼쪽 부분 나중에 하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옵셋 간격 보이시죠? 선택하면 여기 나와요. 옵셋 칼라 라인 타입. 칼라와 라인 타입은 어디서 조절해요?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우린 뭐만 맞추면 돼요? 선의 간격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 100mm요. 그러면 내가 수정하는 순간 여기 바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클릭하고 마이너스 100mm. 바로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적용해 보시죠.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됩니다. OK.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선택을 하면 여기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뷰가 나옵니다. 자, W200을 선택하고 New.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부터 복제를 할 겁니까? 라고 나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자, 이번엔 W420이요. Continue.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있죠? 자, 여기 Add 버튼 누르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두가 이렇게 선택하면 쭉 추가가 되고, 델키 누르면 네, 삭제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하나 추가해서 하나는 220. 자, 다시 하나 추가해서 320.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갔고요. 자, 얘는 420이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위에 보면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 보이시죠? 현재 작업하는 거. 내가 그릴 건 420입니다. 셋 커런트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셋 커런트 누르시면 셋 커런트 버튼 바뀌는 거 보이시죠? 커런트가 되면 삭제가 안 돼요. 커런트 현재 내가 작업합니다 그랬는데 너 지울 거야 그러면 지워지나요? 안 되겠죠. 자, 또 하나. 자, 멀티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멀티라인을 실행했어요. 그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커런트 세팅, 저스티피케이션, 이 저스티피케이션이 종종 나올 건데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지금 탑으로 돼 있죠. 제가 탑 제로 바텀 적어놨죠, 그죠? 자,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스케일이 뭐 얼마예요? 스케일이
20이요. 얼마로 줘야 돼요? 0으로 줘야죠. 안 돼요. 스케일 1입니다. 1. 1대 1이잖아요. 간혹 이 스케일 값을 0으로 주시고 선생님 안 그려지는데요 그래요. 스케일 0이면 안 그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옵션이 3개밖에 없어요. 여기 스케일 1로 놓고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20배가 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420mm 1대1로 맞춰놨는데 그거 곱하기 20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 큰 거죠. 스케일 값을 바꾸시고 보시면 선이 동시에 여러 개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멀티라인 다시 선이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동시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MS 스타일. 모디파이가 막힌 거 보이시나요? 리네임도 막힌 거 보이시나요? 왜 비활성 됐을까요? 도면에 그려졌기 때문에. 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수정해 버리면 도면에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 그려버리면 모디파이가 안 됩니다. 리네임도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멀티라인이 완벽한 명령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로 가시냐면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얘가 이거 아닌데 이건데 요과제물이요. 기출문제 과제 요과제물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시험 들어가면 얘를 줘요. 이걸 보고 이제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을 이렇게 줘요. 주어진 평면도를 보고 CAD를 이용하여 아래 도면을 작성한 다음 흑백으로 출력하여 주세요. A 부분 단면 상세도는 40분의 1 축척, 그 다음에 남측 인면도는 50분의 1 축척으로 작도하되 벽면 마감 표시 및 주위 배경 등 도면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시오. 주변에 나무를 그려요. 가산점 2점이 붙습니다. 가산점이 붙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막 나무도 정말 열심히 그려요. 그 다음 여기 조건이 나오네요. 기초 및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세요. 기본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벽체는 외벽은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100mm죠. 단열재 여기 외벽 단열재 120mm 여기. 그 다음 시멘트 벽돌 1.0B로 하시오. 시멘트 벽돌이 200mm죠. 1.0B. 지금 요 사이즈 그대로. 내벽이 있네요. 내벽은 두께 1.0B 시멘트 벽돌 쌓기로 하세요. 단열재 외벽은 120mm, 바닥은 85mm, 지붕은 180mm. 자, 어떤가요? 우리가 단열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죠? 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도 단열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발생한 에어컨의 냉풍이나 혹은 온돌의 온기가 벽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바닥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지붕을 통해서 천장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설계를 할 때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 이끼로 마감하세요. 물매 10분의 3.5 이상. 자, 이거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가 뭐냐면 경사요. 경사.
기울기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현장에서 물매란 단어를 씁니다. 기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울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로 10cm 갔을 때 세로로 3.5cm 올라간 요 기울기, 이걸 물매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물매는 되물매가 있고 되물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물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붕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물매가 들어가야 될 때가 또 어디 있냐면 욕실이요. 욕실 보면 물 빠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평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멘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잘 맞춰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게끔 합니다. 그 물매를 잡는다 혹은 물매를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 처마 나옴은 벽체 중심에서 550mm, 이거 600 또는 550 그렇습니다. 반자 높이, 반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반자, 천장이요. 천장. 실링, 영어로 실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장 또는 천정 이렇게 쓰죠. 건축 용어로는 반자라고 합니다. 자, 처마 반자 설치하고, 자, 창호는 목재 창으로 하되 이중창인 경우 외부는 알루미늄 샤시로 하세요. 당연히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으로 하고 평면도에 표현되지 않은 상부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명 포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실로 들어갈 때 이제 1층 이제 현관통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 때 실내화로 갈아 신잖아요. 그죠? 그럼 비 맞지 말라고 이 현관 위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상부 캐노피입니다. 평면도에 있으면 캐노피를 그리고 없으면 그리지 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각 부분의 마감, 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어떤 수준?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세요.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세요.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다 틀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공이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는 건 제일 중요한 건 투상이 틀렸냐 안 틀렸냐, 여기 나와 있는 치수가 틀렸냐 안 틀렸냐,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시공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선의 색상하고 굵기는 나와 있죠. 근데 모양이나 용도는 안 나와 있죠. 그건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있죠.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테두리선 여백은 10mm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도가 나옵니다. 자, 중심선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이걸 그릴 겁니다. 두 가지로 그릴 거예요. 두 개로 그릴 겁니다. 자, 먼저 레이어. 자, 첫 번째 중심선, 두 번째 벽체선, 아니 여기 단면선. 자, 중심선은 빨강색, 단면선은 노란색. 중심선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불러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 세팅 해보시죠. X라인 지금은 그냥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일단 중심선부터 먼저 그릴 겁니다. X라인 오른쪽 코너입니다. 그 다음 옵셋 4200, 옵셋 1800, 1600, 1900, 4500.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선의 모양이 안 보이죠? 그죠? LT 스케일가. 자, 50만. 그럼 이제 제대로 보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2400, 3000. 자, 트림. 이쪽으로 옵셋 1300. 자, 트림. 옵셋 3300. 다시 한번 4000. 다시 한번 3600. 트림. 자, 여기서부터 옵셋 2100, 1200.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트림. 자, 이렇게 중심선이 생겼습니다. 다만 여기 중심선의 위치는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의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선을 그린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내려 그리세요. 자, 필렛. 그 다음에 여기선 삭제. 그러면 하나 나오죠? 자, 카피.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자, 중심선을 이렇게 두 개 그려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안쪽에 가만히 살펴보면 중심선 있고 벽체가 있습니다. 이 벽체는 200mm, 여기 120, 여기 100.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옵셋 해요. 옵셋 100mm 이렇게 해요. 두 개를 뭘로 바꿔요? 네, 이렇게 단면선으로요. 자, 옵셋 200mm 필렛, 옵셋 120mm, 다시 한번 또 필렛, 옵셋 100mm.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여기만요. 다른 데는요? 이제 그려야죠. 자, 뭐 쓴다고요? 옵셋이요. 네, 옵셋 100mm 먼저, 아이고, 100mm를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벽체를 구성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여러분들도 쭉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렇게 100mm짜리 벽체만 하나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옵셋 120mm, 이렇게 120mm를 바깥쪽으로만, 건물 바깥쪽으로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단열재니까 건물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mm를 역시 건물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 트림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렛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선의 모양이 차츰차츰 완성이 돼 갑니다. 이렇게. 저 이렇게 해서 다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M라인. 자, 지금 보면 W420입니다. M라인을 그릴 때는요, 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위아래가 뒤집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스케일은 1로 맞췄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이네요. 자,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맨 위쪽에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바툼 맨 아래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제로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린 제로로 맞춰야 됩니다. 자, 선택하고 M라인, 자,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 다음에 클릭 쭉 한 번에 클릭. 선이 동시에 여러 개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훨씬 더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은 클로즈. 금방 그려졌죠. 먼저 한번 그려보시죠. 자, M라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W420이죠. 여기서 스타일을 누른 다음 여기 스타일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W200하고 W420을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기 물음표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떠요. 뜹니다. 여기다가 W200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W200으로 바뀝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자, 얘가 훨씬 쉽죠. 아무래도 다들 그래서 여기에 필이 꽂혀서 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잘 안돼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에러가 있습니다. 드물게 저도 에러가 나와요. 명령어가 100% 완전하진 않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훨씬 쉽죠. 보시면은요 이렇게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해해서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M라인을 스타일을 W420으로 바꾸고 자,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MLEdit. MLEdit입니다. 자, MLEdit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떠요. 여기 딱 절반 나눠서 왼쪽이 같고 오른쪽이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클로즈드 크로스, 닫힌 교차, 닫힌 T, 오픈 크로스, 열린 교차, 열린 T, 머지, 합쳐지다란 뜻이죠. 합쳐진 교차, 합쳐진 T입니다. 자, 제가 얘부터 해보죠. 자, 수직선을 먼저 선택하고 수평선을 나중 선택합니다. 나중 선택된 게 통과됐죠. 근데 요 끝에 어떻게 돼 있나요? 닫혀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엔 오픈 클로스입니다. 수직선 먼저 선택하고 수평선 나중입니다. 여기 열린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머지요. 수직선 먼저 수평선 나중.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MLEdit 이번엔 클로즈 T입니다. 네, 대충 이제 눈치가 생겼어요, 그죠? 남길 부분입니다. 남길 부분. 남길 부분 먼저 선택하고 통과될 거 클릭. 여기 닫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남길 부분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다시 머지 T. 남길 부분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닫히고 열리고 합치고. 자, 한번 해보시죠. MLEdit 그 다음에 여기 코너 조인트, 이렇게 코너를 조인트, 코너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여기 커트 싱글, 커트 올, 웨일드 올부터요. 커트 싱글은 한 줄을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요. ML 에디트 커트 싱글 두 점을 클릭하면 여기 여기 싱글로 이렇게 커트되는 거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이렇게 줄 단위로 한 번에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졌다고 해서 얘와 얘가 별도의 객체로 나눠지느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그냥 이건 하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자, 웨일드 오디오. 웨일드 용접하다는 뜻입니다. 용접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M9, 제가 M9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석점이 나오죠. 이런 구석점들, 이걸 벌텍스라고 합니다. 정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눌러보면 그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자리를 벌텍스라고 하는데, 이 벌텍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씁니다. ML 에디트 여기 보시면 add 벌텍스, delete 벌텍스. 자, delete 벌텍스 눌러서 벌텍스를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지워지는 거고, 반대로 add 벌텍스를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셀렉트 해보면 나와요. 여기 그립으로 이렇게 스트레치를 주면은 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ML 에디트를 이용해서 머지티 남기고 통과하고, 이렇게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자,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네. 자, 지금 제가 요런 부분들은 안 했어요. 아직. 여기서 일어나요.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이런 데서.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자, 남기고 통과하고.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남기고 통과하고. 에러 났죠? 에러 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남기고 통과하고. 에러 났죠? 이건 답이 없어요. 못 고쳐요. 이건 못 고칩니다. 그러면 컨트롤 Z 눌러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남기고 통과하고. 여기도 에러 나네요. 이것도 못 고쳐요. 남기고 통과하고. 여긴 괜찮아요. 다시 남기고 통과하고. 못 고쳐요. 그럼 이 상태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명령을 써서 전부 다 분해. 그 다음 필렛. 그 다음 여기도 필렛. 이해되시나요? M9은 에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 놓고 쓰기에는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에러가 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포기하고 그냥 다음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분해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